우리 군이 보유한 AESA 레이더 체계 기술 수준은 세계 12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한 레이더 기술을 미정부에 거절당한 이후 10년 내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해왔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1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5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레이더 체계 기술은 선진국 기술 수준의 78%이고 SAR 체계는 76%, EO-IR 체계는 79%로 각각 나타났다. 레이더 체계 기술 수준은 2010년 75%에서 2012년 79%로 올랐다가 올해는 78%로 떨어졌다. 이들 기술은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분야인데 모두 중진국권 수준인 셈이다. 특히 선진국이 AESA 레이더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2012년보다 선진국과의 기술 수준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또 KF-X의 핵심 기술인 전자전체계 분야도 선진국 대비 76%로 세계 10위의 중진국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와 무인기를 포함한 항공우주 분야와 감시 정찰 분야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각각 78%로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았다. 기품원은 우리나라는 지상용 수동 이상 배열 타기능 레이더와 지상, 함정용 선형 능동 이상 배열 타기능 레이더 등을 국내 개발 완료했다며 선진국 수준의 레이더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고 선진국은 첨단 성능의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2012년과 비교해 최고 선진국과 격차는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기품원은 우리나라는 기동, 함정, 무인기, 방공 및 유도무기 등에 적용 가능한 주요 센서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야간의 미세한 광원을 식별해 전기 신호로 바꾸는 미광 증폭 기술을 적용한 3세대 증폭관을 개발한 최고 선진국과 비교해 2012년보다 격차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국방부 산하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장비인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시제품이 나왔다. KF-X 장비 중 가장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AESA 레이더 개발에 첫발을 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방위사업청은 13일 ADD 주관 아래 KF-X AESA 레이더 시제 개발 업체인 한화시스템이 AESA 레이더 입증 시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입증 시제는 AESA 레이더 하드웨어의 국내 개발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만들었다. 입증 시제를 토대로 KF-X 기체 앞부분에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제가 개발된다. AESA 레이더 입증 시제를 만든 것은 KF-X의 국내 개발 가능성을 두고 한창 논란이 일던 2015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가 AESA 레이더 개발의 위험 관리를 위해 개발 능력을 중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입증 시제는 AESA 레이더 하드웨어 중에서도 안테나와 전원 공급 장치로 구성됐다. 안테나는 송수신 모듈 1000개급으로 최근 1차 성능 점검을 마쳤다. ADD는 안테나를 TRM으로 조밀하게 채워 목표치에 근접한 상태다. ADD는 이날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화시스템 레이더 연구소에서 AESA 레이더 입증 시제를 국내 언론에 공개했다. 입증 시제의 전파 송출 시연도 했다. 입증 시제는 좌우 20도 방향으로 한 차례씩 레이더 빔을 쐈고 이는 적외선 영상에 붉은색으로 표시됐다. AESA 레이더 빔 방사 범위는 좌우, 상하 각각 120도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오늘 공개된 AESA 레이더의 시제품은 기술 성능을 입증했다면서 얼마 떨어진 거리에서 몇 미터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식의 단계가 아니라 순전히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AESA 레이더는 우리 공군의 기존 전투기들이 장착한 기계식 주사배열 레이더와는 달리 전투기 방향을 바꾸지 않고도 레이더 빔 방사각을 조절하며 광범위한 전장 환경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다. 동시에 탐지, 추적 가능한 표적이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DD는 오는 9월 AESA 레이더 입증 시제를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 송수 신장치와 결합하고 지상, 비행시험을 통해 2차 성능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엘타사의 선진 레이더 기술을 습득할 것으로 분석된다. AESA 레이더 입증 시제를 토대로 탑재 시제를 만드는 과정은 KFX 기체에 맞게 안테나 등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ADD는 AESA 레이더 하드웨어 시제 제작과 별도로 비행 환경에서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AESA 레이더 공대공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지상시험을 마무리한 데 이어 공군 수송기 C-130H에 장착해 수행하는 비행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공대지, 공대해 모두 소프트웨어 시제 개발 업체 선정에도 착수했다. ADD는 AESA 레이더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병행해 2022에서 2026년에는 KFX 시제기에 탑재해 시험할 방침이다. 2015년 12월 AESA 레이더 개발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ADD는 작년 8월 KFX AESA 레이더 개발 및 체계 통합 사업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개발을 진행해왔다. AESA 레이더 개발 사업을 중간 평가하는 점검위원회는 지난달 28일에서 29일 1차 점검에서 AESA 레이더의 국내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KFX 사업은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하고 미래 기반 전력이 들 국산 전투기 120여 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 사업으로 통한다. AESA 레이더 개발 사업은 KFX의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를 개발해 KFX의 체계 통합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약 3,600억 원에 달한다. 미국이 체계 통합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다. 작년 4월 AESA 레이더 시제 개발업체로 한화시스템이 선정됐다. 스텔스 기능을 일부 장착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14일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됐다.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에서는 각종 무기를 장착한 KFX 전투기의 모습이 공개돼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KFX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개한 재원에 따르면 KFX 전투기의 폭은 11.2m, 길이는 16.9m의 높이가 4.7m다.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 거리는 2,900km에 달한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다. KFX 전투기의 특징은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장착했다는 것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형상으로 제작돼 정레이더의 탐지율을 낮췄다.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익과 미익의 각도가 유사해 레이더의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됐다. 또한 V자형 꼬리 날개 형태로 제작되며 레이더의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모습을 갖췄다는 게 특징이다. KFX 전투기의 무장으로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IRIS-T,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유도장치가 탑재돼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다. 또 한국이 도입한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가 가능하도록 급유장치도 설계돼 있다. 무엇보다 한국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35의 스텔스 전투기보다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설명이다. 전하묵 하이 책임연구원은 F-35A는 5세대 전투기에 속하지만 KFX는 4.5세대 전투기라며 F-35A보다 운영비용이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이 더욱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세대 전투기의 과거 개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완전한 스텔스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능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동성만 좋은 4세대 전투기란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KFX 전투기에는
완전한 내부 무장창 형태가 아닌 반매립 형태로 돼 있어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높다. 또 전자광학 추적 장비와 적외선 감시 추적 장비가 내장 센서가 아닌 전투기 동체 외부에 탑재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높인 것도 아직은 한계로 꼽히고 있다. 카이 측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텔스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발비만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현재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단자와 복자가 동시에 개발된다. CJ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게 군 당국의 계획이다. KF-X는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초도 생산 물량은 일단 6대를 제작한다. 아직까지 KF-X의 제식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다. KF-70 등의 제식 명칭이 일각에서는 거론되고 있지만 군 당국은 아직 정해진 게 없으며 추후 별도로 명명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한국형 전투기 KF-X에 탑재되는 다기능 이상 배열 AESA 레이더의 통합 소프트웨어 시험 장비 STA를 국방과학연구소에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AESA 레이더는 전자파를 이용해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첨단 장비로 기존 레이더보다 탐지 능력과 작전 반경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여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시험 장비 STA는 레이더 모드에서 항공전자 장비와 연동되는 신호를 점검하며 비행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카이 KF-X 사업본부장은 STA 납품은 KF-X 사업을 통틀어서 장비 형태로는 최초의 대정부 납품물이라며 AESA 레이더는 물론 KF-X 개발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시작한 AESA 레이더 개발은 다음 달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거쳐 내년 8월 KF-X 시제기 탑재용으로 납품될 예정입니다. 카이는 AESA 레이더를 탑재한 KF-X 시제기로 2022년 초도 비행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제3차 FX 사업은 전투기의 성능, 도입 가격, 군수 지원, 절충 교육 등 모든 면을 종합해 결정한다. 과연 몇 세대 전투기가 A 학점을 받고 차기 전투기로 선정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어떤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이고 어떤 기종은 4.5세대 전투기라는 등 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해 많은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9세대 신세대와 같은 구분은 사회적 용어로 쓰이곤 하지만 전투기도 세대 구분을 한다니 한번 살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한국 정부의 제3차 FX 사업은 스텔스 등 첨단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 60대를 2016년까지 도입하는 사업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평화적 목적으로 개발된 항공기는 정찰용 또는 폭탄을 투하하는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차기 전투기에 필요한 세대.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유럽과 미국은 프로펠러 전투기를 개발하고 제트 엔진까지 만들었다. 한국전쟁에선 기관총과 폭탄으로 무장한 미국의 F-86, 구소련의 미그 15가 공중전을 펼쳤다. 이때의 제트 전투기를 통상 1세대 전투기라고 부른다. 한국전쟁 종료 후 프랑스, 미국, 구소련은 초음속 제트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렸다. 이후 레이더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미라지 계열 전투기와 F-100, F-104, 미그 19 등이 등장한다. 이들을 2세대 전투기라고 한다. 1960년대에 들어 2세대 전투기보다 더 빠를 뿐만 아니라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까지 장착한 전투기가 개발된다. 베트남전의 발발로 장거리 비행을 위한 공중 급유 기능까지 갖춘 F-4가 등장했다.
미라지 F1, 미그 21, 23, 25, 수15, 16, F5 같은 당대 최고 성능의 전투기가 대거 등장한다. 이들을 3세대 전투기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조종사가 공합 조종 장치를 이용해 조종했기 때문에 많은 체력이 소모됐다. 조종사 손발의 힘과 순발력 같은 육체적 능력에 따라 전투기의 기동성이 좌우되기도 했다. 3세대 전투기 출현 이후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디지털 컴퓨터로 항공기를 제어하는 방식의 전투기가 등장한다. 탐지 거리가 대폭 향상된 레이더와 연동해 미사일과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무기체계도 전투기와 한몸이 됐다. F-14, 15, 16, 18, 미그 29, 수-27, 미라지 2000과 같은 4세대 전투기 중 F-16은 전 세계 5,000대 이상 팔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후 우리 공군이 최초로 전투기다운 전투기인 F-16을 도입하게 된 것이 KFP 사업이다.